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그 순간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저는 온몸이 굳은 채 불이 났게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응급차를 부르기까지의 시간이 이렇게도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인은 기상 직후 심장 쇼크였습니다. 단 몇 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6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아침도 늘 하시던 대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하려던 그 순간, 그 한 걸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우리 가족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거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던 적 없으셨나요?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 혹시 그냥 지나치신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빠르게 반응하고 그 반응은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침 시간대 응급실 방문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 놀랍게도 대부분이 기상 직후의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평생 이어온 익숙한 습관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 건강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날 이후 저는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만큼은 이런 위험을 모르고 넘기지 않게 하고 싶다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습관들, 그 중에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하나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다른 일 잠시 멈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귀로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마치 라디오 사연처럼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겁기보단 따뜻하고 겁주기보단 도와드리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쉬운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을 더 건강하게 지켜드릴 작은 이야기들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더니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우셨던 적요. 또는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에 힘이 빠진 느낌, 가끔은 구역질까지 나셨던 경험. 이 모든 증상,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자동차처럼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엔진이 식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밤새 혈압도 내려가 있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며 혈액순환도 느슨해져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면 마치 꺼진 엔진을 단숨에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에선 피를 급하게 보내야 하고 혈관은 갑자기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고 뇌는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심장 쇼크나 뇌졸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지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용수 어르신의 사례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73세이신 김 어르신은 40년 넘게 새벽 5시면 정확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숨이 막히고 손발이 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따님이 응급실로 바로 모셔 빠르게 조치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벌떡 일어난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바로 일어나는 게 왜 위험한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해온 익숙한 습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심장은 무리하면 쉽게 놀라고 우리 몸은 점점 느림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몸을 깨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지켜야 할 작고 쉬운 3단계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을 떴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대로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누워 계세요. 이 시간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심호흡을 3회 반복해 보세요. 심호흡은 산소를 천천히 몸에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와 심장이 차분해지지요. 둘째,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건 마치 차가운 엔진을 부드럽게 예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누운 뒤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허리를 바로 세우지 말고 잠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3단계 방법만으로 우리 몸의 아침이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찮았지만 일주일만 해보자 했는데 이젠 이게 없으면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요. 아침에 어지럽고 힘들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줍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습관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세요. 조금 느리게, 조금 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우리가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장소,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위험, 지금부터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지 하고 답하실 겁니다. 밤새 참았던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건강의 기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바로 볼일 봐야 하루가 편하고 건강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실은 우리 건강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처럼 60대, 70대 이후에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할머니는 72세로 평생 새벽 6시면 알람 없이 일어나셨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화장실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40년 넘는 습관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직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어지러지하던 몸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었다고 합니다. 즉,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소변을 보려 힘을 주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그 결과 어지럼증, 실신, 심할 경우 뇌연료 부족으로 뇌졸중이나 심장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우리 몸은 밤새 저속 운행 상태에 있습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게 되면 몸 전체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차가운 욕실 환경, 미끄러운 바닥, 볼일 볼 때의 복부 긴장감은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힘을 줄 때는 복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나와 차가운 욕실로 향할 때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겪게 되거든요. 이 순간 혈관은 순간적으로 꽉 조여지고 심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저체온 유발 혈관 수축이라 부르는데요. 노년기에는 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움직여야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분 누운 채 심호흡을 하고 발가락,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둘째, 일어나 앉은 다음 침대에 12분 정도 앉아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조금씩 시동을 거는 과정을 거칩니다. 셋째,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가볍게 거실을 한 바퀴 걷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몸의 밸런스를 되찾고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아침 화장실 사고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영규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자주 겪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으셨다고요. 그 이후로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기상 후 바로 화장실 가는 습관을 조금 바꿔보셨답니다. 이젠 일어나서 창문부터 열어요. 숨 좀 쉬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해요. 물도 마시고요. 그러고 나니 화장실 가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박 어르신의 이 변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아침 루틴을 전체 어르신들께 적용한 결과 화장실 내 낙상 사고가 80% 이상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사고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어지럼증이 있는 분,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 전립선 비대증, 변비가 있는 분, 새벽에 자주 화장실을 찾는 분,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늘 해왔던 습관이라서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어가기엔 이제는 조금 위험한 나이가 된 거죠.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침대에서 화장실로 가는 그 짧은 길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아침 습관, 바로 찬물 세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역시 평생의 습관일 수 있지만 지금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아침 세수하면 어떤 물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당연히 찬물이지. 저희 아버지도 늘 그러셨습니다. 아침엔 찬물로 확 씻어야 잠도 깨고 얼굴도 탱탱해져.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찬물 세수는 눈을 뜨는 마지막 의식처럼 매일 아침 반복하는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익숙한 습관 속에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사시는 최병준 할아버님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올해 76세인 최 어르신은 40년 넘게 아침마다 찬물로 세수를 하셨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엄청 차가웠지만 늘 하던 대로 얼굴에 팍 끼얹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추워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옆에 계시던 사모님의 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혈관 수축에 의한 협심증 발작, 찬물로 인한 급격한 혈관 수축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수많은 미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찬물이 닿는 순간 그 혈관들이 동시에 쪼이듯이 수축합니다. 젊을 땐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순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은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가운 자극을 받게 되면 심장과 뇌의 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겨울철 아침 심근경색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약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찬물 세수나 샤워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 절대 가볍게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랬어요.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던 분이 작년 겨울에 그만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눈시울이 붉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한 물로 세수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더라면 하고 수없이 후회하셨대요.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충격을 견디는 힘도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세수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세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아침 세수 4단계. 1.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수돗물이 너무 차가운 날엔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 사용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37도가 가장 좋습니다. 2. 물 온도를 손등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얼굴보다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을 방지하고 적정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수는 부드럽고 천천히 하세요. 찬물을 팍 끼얹는 대신 미지근한 물을 손으로 얼굴에 가볍게 바르고 손끝으로 쓰다듬듯 닦아주세요. 4. 세수 전에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목 어깨를 돌리며 몸을 충분히 깨워주세요. 이렇게 예열된 몸은 자극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세수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쇼크나 실신, 혈압 급변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주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전 입주 어르신들에게 이 방식으로 세수 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겨울철 아침의 응급 상황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찬물 세수에 조심하셔야 할까요? 고혈압 또는 협심증 병력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평소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겨울철 체온이 낮은 편인 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 혹시라도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세수해 보세요. 우리 몸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자극도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찬물 세수가 정신 번쩍 나게 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몸에 충격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된 것이죠. 이젠 부드럽고 따뜻하게 몸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아침 습관, 바로 무거운 아침 식사가 우리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밥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려면 든든하게 아침을 먹어야 한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씀 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침 안 먹으면 쓰러진다. 그 말씀대로 어릴 적 저희 형제들은 절대 아침밥을 꺼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밥상 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가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4세 이명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뜨셨습니다. 밥국 나물, 생선구이 없으면 허전해서 입맛이 안 돌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40년 넘게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식사 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대로 밥숟가락을 놓았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심장 과부하로 인한 협심증 전조 증상. 의사 선생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량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름지고 짜고 차가운 음식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 혈압, 소화기관 모든 것이 준비 중이에요. 이때 무거운 식사가 들어오면 몸이 갑자기 비상사태를 맞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침 식사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아침 식사의 4가지 유형. 1. 기름진 음식, 생선구이, 부침개, 튀김 등 아침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2. 짠 국물, 된장국, 김치찌개, 멸치국물. 나트륨이 혈압을 자극해 아침 시간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3. 차가운 음식, 찬밥, 냉국, 차가운 반찬. 위장과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불량이나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양의 밥, 위가 한꺼번에 팽창하며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 이렇게 바꿔보세요. 1.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후 식사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먹지 말고 몸이 완전히 깬 뒤 드세요. 심호흡, 스트레칭,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2.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하세요. 죽, 오트밀, 미음, 계란찜, 바나나 등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우선 드세요. 뜨겁진 않아도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3. 음식을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씩 꼭꼭 씹어 20회 이상 급하게 삼키지 말고 말하듯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짠 음식은 줄이고 수분은 늘리세요. 된장국, 젓갈, 김치의 양을 조절하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자주 드세요. 나는 된장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40년을 사셨다는 78세 부산에 사시는 김철규 어르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의사에게 경계성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그 원인이 아침 식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된장국은 묽게 끓여서 반 그릇만 먹고 나물 반찬에 밥반 공기만 딱 먹어요. 이후 혈압도 안정되고 아침이 훨씬 가볍고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꼭 주의해야 할 분들, 평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위가 예민한 분,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이 있으신 분, 식후 졸림이나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일수록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보다 편안하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아침밥은 우리 삶의 시작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우리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습관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내일 아침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가볍고 따뜻한 한 숟갈이 건강한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엔 무엇을 제일 먼저 입에 넣으셨나요? 혹시 물 한 잔, 아니면 식혜나 수정과 한 모금? 아니면 커피 한 잔? 눈 뜨자마자 커피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위에 뭔가 들어가야 화장실을 가죠. 아침에 시원한 식혜 한 잔 마시면 속이 풀려요.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공복에 식혜 한 병이 최고야. 배도 따뜻해지고 속도 편하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한 병이 속을 덮여준 게 아니라 속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영균 할아버님의 이야기, 아침 식혜 한 병의 진실. 강원도 양양에 사시는 박영균 할아버님은 30년 동안 아침마다 식혜를 마셨습니다. 단 것도 땡기고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소화에도 좋다길래 매일 한 병씩. 그런데 몇 달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공복에 단 음료를 드신다고요? 그제야 할아버님은 그 식혜 한 병이 생각보다 달달한 당분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몸에 좋을 줄만 알았지 이게 당뇨를 부르는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공복 상태의 위는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아침 공복의 위장은 밤새 위산이 분비된 상태에서 위벽이 얇고 예민한 상황입니다. 이때 커피, 단 음료, 탄산 혹은 차가운 음료가 들어가면 위에 큰 자극을 주게 되죠.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 가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는 아침마다 홍삼 음료 한 팩과 유산균 음료를 챙겨 드셨습니다.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요. 건강 챙기려고 매일 빠짐없이 먹었죠. 하지만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체한 듯 더부룩함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복에 산도가 강한 홍삼이나 유산균은 오히려 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음료가 되려 건강을 해친 셈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것들,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음료 하나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자칫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 옆에 놓인 달달한 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말해줄 것입니다. 어느 날 73세 이순철 어르신이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챙겨 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속이 좀 쓰리긴 해도 그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복용하는 약 중 몇 가지는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였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부터 꺼내 드시는 분들, 물 한 모금에 삼키면서 잘 챙겨 먹었으니 오늘 하루도 괜찮겠지. 안도하시는 그 마음 참 정겹고 따뜻하지만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침 공복에 약을 먹는 것이 왜 위험한가? 그리고 그걸 조금만 바꾸면 인생 후반의 고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마음으로 풀어볼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7에서 8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위는 텅 비었고 위산은 그대로 고여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약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위 점막이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 소염진통제, 당뇨약, 갑상선약, 이 4가지는 대부분 공복 복용 시 위벽을 자극하거나 흡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김정균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먹어야 좋다고 해서 공복에 계속 먹었어요. 처음엔 그냥 쓰리기만 했는데 나중엔 속이 울렁거리고 아침을 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지금 생각하면 약을 먹는 게 건강을 해치는 길이었죠. 이런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노년기엔 공복 복용은 무척 위험할 수 있어요. 위염, 위궤양은 물론이고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속쓰림, 더 심한 경우 위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약을 밥 먹은 후 또는 간식이라도 섭취한 후에 드세요. 예를 들어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10에서 15분 후 바나나나 삶은 달걀, 죽 한 숟가락이라도 먹기. 그 후 약 복용. 이 작은 시간차와 음식 한 입이 여러분의 위장을 보호합니다. 음식은 위 점막을 덮어주고 위산의 산도를 낮춰주며 약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물론 약에 따라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갑상선약은 공복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아침 공복 복용이 권장되지만 이 역시 최소한 물 한 잔, 그리고 일정 시간 후 식사를 꼭 해주셔야 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약은 음식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혼자 지내시는 82세 최문규 어르신,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하루 56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하셨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내가 약을 저렇게 꾸준히 먹는데 왜 수치는 그대로지? 주치의와 상담하며 식습관, 운동, 수면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놀랍게도 가장 큰 문제는 공복에 복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위에 부담을 주는 약은 소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떨어지고 그게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졌던 겁니다. 습관을 바꾸고 난 후 약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났고 혈압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몸은 매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쓰릴 때,
입맛이 떨어질 때,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메스꺼울 때 이건 다 몸이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무심코 넘긴 통증이 훗날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럴수록 더더욱 뭔가 대화하듯 약을 대해야 합니다. 약은 도구일 뿐 주인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지금까지 약 복용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 속에서 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약을 먹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공복 약, 복용 피하기, 식후 복용 지키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건강이라는 커다란 기적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도 새벽찬 공기를 가르며 운동 다녀오셨나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 산책길을 나서고 가벼운 체조나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어르신들. 그 모습만 떠올려도 참 부지런하고 건강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그 운동 조금만 늦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재명 할아버님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박 할아버님은 매일 새벽 5시 관악산을 오르시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을 만큼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등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산 중턱에서 숨이 너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추운 날이라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은 정말 아찔한 날이었답니다. 긴급 출동한 119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몰라요. 나는 매일 하는데 괜찮은데? 오히려 안 하면 몸이 더 찌뿌둥하던데? 물론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고 혈압은 불규칙하며 심장 박동도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쉽게 말해 몸이 아직 예열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혈관은 급격히 수축되며 그 결과 어지럼증, 심계항진, 심지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의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장합니다. 운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해가 완전히 떠서 햇살이 따뜻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 시간에는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근육과 관절도 훨씬 유연해지며 심장도 안정적인 박동을 유지하니까요. 광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아침 6시 체조를 오전 11시 프로그램으로 바꾼 뒤 낙상 사고와 어지럼증 호소 사례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르신들께서 이상하다, 운동은 아침에 해야 제맛인데 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요, 피로감이 덜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혹시 여전히 새벽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 금지. 먼저 침대에서 3에서 5분 정도 심호흡하며 몸을 깨우세요. 옆으로 돌아 천천히 일어나시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에 시동 걸기. 위와 장도 깨어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물 한 잔이 순환에도 도움이 되죠. 준비 운동은 필수. 무릎, 허리, 어깨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특히 목은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줘야 해요. 실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겨울철엔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아요.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시며 걷기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 1시간은 깨어있는 상태 후 운동하기 새벽 5시 기상이 습관이시라면 적어도 6시 이후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인천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이웃들과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춥고 습한 날씨에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죠. 운동을 멈추는 게 겁이 났어요. 안 하면 더 약해질까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처럼 계속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그 말을 듣고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셨답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이 즐거워졌다고 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아껴주는 기분이에요. 조금 천천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걷는 느낌? 그래서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놀라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은 멈출 필요 없어요. 단지 더 나에게 맞는 시간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숨이 덜 차고 피로가 덜하고 무엇보다 운동 후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게 진짜 운동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세요? 오늘은 뭐 해야지? 병원 예약이 있었던가? 손주들 학교 잘 갔나?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먼저 바빠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알림 보고 뉴스 보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의 작은 걱정 하나가 온종일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가평에 사시는 장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이셨습니다. TV를 켜고 뉴스 속 사건 사고들을 듣다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무섭게 느껴졌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알아야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도 자꾸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게 다 아침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건 그 후에 알게 됐죠. 사실 아침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원래 우리 몸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뉴스, 걱정, 분노, 불안 같은 심리적 자극이 더해지면 몸은 즉시 비상상태로 돌입합니다.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빨리 뛰고 위장은 긴장하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은 하루 종일 피곤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권영재 할아버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힘들다고 했는데 괜찮나? 손주는 밥은 먹고 학교 갔나? 하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가족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침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피로감이 쌓이고 우울함까지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는 말, 사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신호일 수도 있어요. 대전의 최우중 할아버님은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아침 1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뉴스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작은 화분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해 보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고 마음이 덜 조급해졌어요. 무엇보다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니까 몸도 훨씬 덜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 중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많아지고 몸은 그 걱정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걱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침 30분만큼은 그 걱정과 잠시 거리두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몇 가지는 실제 노인정이나 실버타운에서 아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햇살 보기. 커튼을 걷고 창밖의 밝은 빛을 1분간 바라보세요. 햇빛은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호르몬을 만들어줘요. 심호흡 명상 의자에 앉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3분만 해도 뇌의 긴장이 풀린답니다. 감사일기 한 줄 쓰기. 오늘 아침 바람이 상쾌하네요. 따뜻한 물 한 잔이 몸을 깨워줍니다. 이런 짧은 한 줄이 내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핸드폰은 30분 후에 보기 뉴스를 보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오늘도 잘 일어났구나, 고맙다 하고요.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를 들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그 정보가 내 몸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하루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작을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세상 걱정으로 채우기보다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가 덜 복잡해지고 숨 쉬는 것도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아침을 함께 만들어가요.